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그 백제가 말이에요, 그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떨어져 나온 한 갈래잖아. 그래서 한반도로 내려와서 정착을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안도에 있었던 그 예족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구려하고 충돌을 맺죠. 그래가지고 저기 공주, 지금의 공주 수도로 옮기잖아요, 백제가. 위기를 맞았죠. 근데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백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백제가 극복을 잘 해냅니다. 뭘로? 어떤 그 국제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담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담노? 이 담노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백제가 그 중국 땅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명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 담노가?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담노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양나라라고 있었어요. 양나라. 그러니까 중국 양자강에 위치한 나라죠. 이 양나라의 그 왕이 그 자기 나라에 온 사신들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책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양직공도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왕이 만든 거야, 손수. 할 일도 없었네. 어쨌든 이 양직공도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제는 도성을, 그러니까 백제의 왕성을 얘기하는 거, 수도를 뭐라 그랬냐면 고마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마.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을 담노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담노. 담노. 근데 이 담노는 뭐냐면 중국의 9년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이죠. 그죠? 담노라는 이 명칭은 지방행정구역의 명칭. 근데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행정의 우두머리는 이제 중앙에서 파견한 관료들이 우두머리를 맡고 있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백제 그 22개의 담노가 있는데 여기에 수장이 누구냐면 모두 왕의 자제 그리고 친인척들, 얘네들을 나누어 다스리게 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이 아니라 조금 특수한 행정구역 명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직공도가 나온 이후에 100년 후에 양서, 백제전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서기 635년경에 편찬한 양서입니다. 당나라 시기 때요. 그때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게 이 양서 백제전원은 이 담노가 특수한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신라전에도 나와요. 양서 신라전에 보면 그 나라 풍습에 성은 건모라, 그러니까 건모라라고 했던 거예요. 건모라. 그 다음에 성 안에 있는 마을은 탁평,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마을은 음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말로 군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는 담노, 신라는 음늑. 그러니까 중국말로 군현이라는 뜻. 그러니까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이라는 거예요. 근데 담노는
좀 특수한 어떤 그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담노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겁니다. 백제가 중국 땅 여기 일대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명칭이 담노라는 거예요. 담노. 이 사람들 주장. 근데 이 사람들 주장에도 약간의 일리가 있어.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됐냐면 이겁니다. 송서백제전. 고구려가 요동을 칠 때 백제가 요서를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스렸다는 거야. 송서백제전에. 이 내용 딱 하나 나와. 송서백제전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송서백제전에. 이 정도를 백제가 차지를 했던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이거를 이어받아서 남제서 백제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동성왕시기에 북이가 백제를 쳐들어왔는데 이 백제가 북이를 쳐가지고 이겼다는 거야. 남제서 백제전에 나오는 내용. 그러면 연결이 되잖아요. 송서 백제전에는 이 요서를 차지했고 동성왕 시기에는 북이랑 싸웠다는 거야. 그런데 이 대륙 안에 백제가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동성왕의 표문에 나온다는 거죠. 뭐냐면 북이하고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관료들, 물론 이제 백제가 계속 그 남조의 나라한테 그 왕의 어떤 책봉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왕도 남제의 왕의 책봉을 받는 그 중간에 이제 관료들, 그러니까 북이하고 싸우면서 승리했던 그 관료들의 관작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남제에서 관작을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면중왕, 적은, 나중에는 면중후 못간나는 이제 그 북이가 쳐들어왔을 때 승리했던 그 관료 중에 하나죠. 못간나. 그러니까 과거의 면중왕, 적은 그 자리에 못간나를 면중후라고 제후에 임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벽중왕, 찬수류, 불중후, 해래곤, 매로왕, 여력. 근데 매로왕 여력이었었는데 사법명을 이제 매로왕의 관작을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광양태수, 고달, 광릉태수, 양무, 청하태수, 해매. 근데 이 지명이 백제에는 없단 말이에요.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광릉태수, 양무가 있던 곳. 그 다음에 성양, 청하, 산동반도 있는 거예요. 이 명칭이. 그래서 연결고리는 있잖아. 그러니까 요서를 점령을 했고 백제가, 그리고 북이하고 싸움을 한 다음에 관작을 받았는데 그 지역, 관작을 받은 지역이 산동반도 일대다. 이걸 연결고리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지역 명칭을 담노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에는 없는 지역이잖아. 관작 받은 지역이.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소를 점령을 했고 그 이어서 남제서에는 동성왕 시기에 북이랑 전쟁을 통해서 그 승리한 사람들을 중국 지역에다가 관작을 줬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백제가 다스린 거 아닌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 기록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요소를 점령하고 이 땅에서 북이하고 싸웠다. 그럼 뭐 좀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다른 기록에 뭔가 만약에 그 이 지역에 어떤 관료가, 백제의 어떤 관료가 있었거나 어떤 군사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거나 이런 기록들이 부분적으로 나와줘야만 연속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송서에서는 요소를 점령을 했고 남제서에서는 동성왕씨기의 북이랑 싸워서 그 지역의 관작을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백제가 그럴 사항이었을까? 보자고요. 송서 보자고요. 송서. 그러니까 송서에 요소를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다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잖아. 한번 보자고요. 서기 425년 유송, 그러니까 동진에 이어서 이제 왕조가 탄생된 게 유송이에요. 송나라. 거기 왕인 유의룡이가 백제한테 그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바다 너머에서 정성을 보였다. 바다 너머. 자, 유송이 산동반도 요 남단까지 차지하고 있을 때요. 서기 425년이면 이때 바다 너머 백제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죠? 정성을 보인 거야. 바다 너머에서. 야, 힘든데 바다 너머에서 그 거친 바다를 넘어와서 우리한테 조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먼 곳에서 임금이 되어 앞사람이 간 길을 앞사람이 간 길, 그게 뭐겠냐고. 계속 조공을 했잖아. 그러니까 진서에 의하면 근초 고항 때부터 이제 조공을 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 458년, 이건 송서의 내용입니다. 서기 458년 여경 계로왕이죠. 계로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이에게 벼슬을 내려주기를 청합니다. 계로왕의 사신을 보냈어. 송나라한테. 근데 송나라가 이제 왕이 되면 책봉을 해줍니다. 계속 그래 왔으니까. 책봉하는 그 와중에 이제 관료들한테 벼슬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벼슬. 그래서 그 유송에서 벼슬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송서에서 요서를 점령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된 어떤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송서 백제전에 대부분의 기록은 책봉받은, 그러니까 사신이 백제에서 이 유송한테 보내는 사신 계속 보냅니다. 왜 보냈겠냐고. 책봉을 받으려고. 그 내용만 있는 거예요, 송서에. 그리고 관료들한테 벼슬을 내려달라고 청한다는 거예요. 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밖에 없어. 뭔가 다른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그리고 남제서를 보자고요. 지난 태시, 그러니까 서기 465년에부터 471년 요때 유송에, 그러니까 송나라의 사신으로 간 전례를 쫓아서 동성왕이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어디에? 남제에. 근데 이때 사신을 보냈을 때가 적어도 한 484년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사신을 못 보냈어. 왜? 고구려한테 차단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신이 간 겁니다. 남제. 뭐라 그랬냐면 사신이 험한 파도를 헤치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이 험한 바다를 죽음을 무릅쓰고 왔다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해 바다가 잔잔하진 않다는 거예요. 여기를 건너왔다는 거야. 힘들었어요. 좀 알아주세요.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험한 그 파도를 헤치면서 바다를 건너온 이유가 뭐냐? 우리를 특히 불쌍히 여겨 정식 관직을 내려주소서, 이겁니다. 왕의 책봉은 받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관료들의 어떤 동성왕이 미리 어떠한 그 관료들에 대한 어떤 그 관직을 가짜로 일단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식으로 남제에서 인정을 해달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정식으로 관직을 내려달라는 거죠. 아니, 부귀하고 싸웠다며.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잖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오로지 책봉, 그 다음에 관료들에 대한 어떤 관작, 이거예요. 이거 사신을 보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 험한 파도를 넘어서 가야 되잖아, 이 남제에 가려면. 어쨌든 이런 내용뿐이에요. 그 다음에 양서 백제전을 보자고요. 양나라 왕 소연이 내린 조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백제왕한테 이제 책봉을 내린 내용이에요. 행도독 백제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왕 여융 무령왕입니다. 바다 밖에서 법방을 지킨다. 바다 밖에서. 이 영예로운 자기를 내린다. 어떤 자기냐? 진동대장군에서 한 단계 올려서 영동대장군의 자기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송서, 남제서, 양서, 이 내용 안에 연결고리가 될 만한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잖아. 백제가 이 중국을 다스렸던 지역이 있었다면 없단 말이에요. 딱 두 개야. 부귀하고 전쟁한 거, 그 다음에 요소를 점령한 거. 그 딱 두 개야. 이거 갖고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명칭을 담노라고 했다는 거야. 담노.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담노가 그 백제가 그 중국 땅에 다스리는 지역의 명칭인지 아니라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면 담노라는 이 특수 지방 행정 그 구역의 명칭을 만든 이유가 뭘까? 이거를 또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서기 475년에 고구려하고 전쟁을 통해서 백제가 수도를 지금의 공주 웅진으로 옮긴 그때부터 좀 알아보셔야 돼요, 상황들을. 그래야 왜 담노라는 어떤 특수한 지방 행정 그 조직을 만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주가 이제 토끼입니다. 공주로 서기 475년 10월에 도읍을 옮긴 거야.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공주거든요. 여기가 이제 금강이고 상류. 잘 보시는 게 뭐냐면, 문주가 공주로 옮겼어. 근데 이미 공주 지역에는 이미 어느 정도 왕성이 들어설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공주로 내려와서 거기서 궁궐도 짓고 성도 짓고 막 이랬던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인 어떤 기반 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공주로 문주가 온 겁니다. 문주왕이.
아시겠죠? 근데 이 문주가 서기 478년 병관자평, 그러니까 이 당시 원래 병관자평이라는 이 관직은 뭐냐면 지방의 어떤 병권을 갖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병권, 중앙의 병권이 아니라 지방의 병권. 근데 이때 당시 병관자평의 권한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었냐면 중앙과 지방의 모든 병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예요, 병관자평이라는 게. 해구가 문주왕을 살해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 제가 볼 때는 이 공주로 오면서 뭔가 권력의 어떤 권력 투쟁이 벌어졌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구가 문주를 죽입니다. 근데 이 해구의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냐? 진씨입니다. 진씨. 자평진남 덕솔진로가 해구의 반란을 진압을 하죠. 그래서 문주가 죽었으니까 문주의 아들인 삼근이 이제 왕이 되죠. 근데 이 삼근이 2년도 안 돼서 또 죽어요. 아무튼 이상해. 뭔가 이 그러니까 문주가 죽을 때부터 뭔가 이 권력 투쟁, 피냄새가 진동했던 거야, 이 공주에서. 그리고 상근이 죽고 그 곤지의 아들인 동성왕이 이제 왕이 되죠. 근데 진로가 해구를 죽였잖아요. 그 공로로 진로가 병관자평으로 삼았다는 거죠, 진로를.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병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 중앙과 지방의 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진로를 거기도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동성왕이. 왜? 그만한 동성왕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뭔가 이 진로가, 이 진씨들이 뭔가 저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로를 병관자평으로 앉힌 겁니다. 그리고 482년에 동성왕 때요, 9월에 말갈이 한산성을 습격하여 300여 명을 사로잡아 돌아갔다. 자, 보세요. 지금 공주로 내려온 게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성이 초토화가 돼서 공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한산성, 말갈이 한산성을 공격을 한 거죠.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동성왕 때.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고구려가 백제의 어떤 그 북부 지역을 전체를 점령한 게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동성왕 때. 근데 이 동성왕이 서기 486년 백가라는 사람을 이제 위사자평으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위사자평은 어떤 자리냐면 왕실 그 경비사령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 경비사령관.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자리에 이제 백가를 앉혔는데 490년에 임금이 나라 서쪽인 사비, 지금의 부여를 말하는 겁니다. 사비 벌판에서 사냥하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돌이라는 사람을 달솔로 삼았다. 제가 볼 때는 사비 지역의 어떠한 토착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기 501년에 백가, 아까 이사자평으로 삼았던 백가. 이 백가가 동성왕을 죽입니다. 사람을 시켜서. 왜 죽였냐면 동성왕이 왕실 수비대장이잖아. 얘를, 야, 너 공주, 그러니까 웅진성 북쪽에 있었던 가림성의 어떤 축조 현장으로 보냅니다. 너 거기 가서 성 좀 싸.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기 싫어.
내가 그래도 나 가오 있는 왕실, 호위 사령부의 대장인데, 내가 거기 가서 성을 쌓아야 돼 이래가지고 자진해서 사퇴를 합니다. 나는 가기 싫다고 이랬던 상황이에요. 그랬던 백가가 서기 501년에 동성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곤지의 둘째 아들인, 기록에는 동성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무령왕은 제가 볼 때는 곤지의 아들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무령왕이 이제 왕이 되죠. 이걸 잘 보시면 공주로 천도한 이후에 왕도 죽고, 아무튼 이 모든 것이 권력투쟁의 어떤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피냄새가 진동했던 거야, 계속. 근데 이제 무령왕이 왕이 됐단 말이죠. 이거를 좀 멈춰야 돼, 무령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속 권력투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령왕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무령왕이 두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구려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계속 고구려가 국경선에서 계속 압박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령왕은 이 고구려에 대한 어떤 대비책, 그걸 좀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령왕이 왕이 된 다음에 고구려하고 계속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피냄새, 이 피냄새를 막아야 되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권력 투쟁을 막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 투쟁을 막고 고구려에 대비를 하려고 했던 왕이잖아, 무령왕이요. 그러면 권력 투쟁을 막으려면 뭔가를, 이 권력층들한테 뭔가를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권력 투쟁을 막고자 생각한 것이 바로 저는 담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양직공도나 양서백제전에도 나오잖아요. 이 담노는 관료를 보낸 게 아니라 왕의 자제, 그리고 왕의 어떤 종족, 얘네들한테 다스리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땅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의 자제나 왕의 어떤 친인척들이 직접 그 지역에 가서 통치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을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지역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령왕 때 저는 담노라는 이 일시적인 어떠한 권력 투쟁을 막기 위한 한 방편으로 무령왕이 만든, 도입한 제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의자왕 때 이와 비슷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의자왕 때 서기 659년 2월에 여우떼가, 여기서 말하는 여우떼가 뭐냐면 그 왕비들, 후궁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후궁이나 이 왕비들이 이제 궁궐에 이제 쳐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흰 여우 한 마리가, 희다, 뭐 늙은 여우겠죠. 그러니까 그 후궁 중에 대빵이 상자평의 책상에 올라 앉았다. 상자평이 어떤 관직입니까? 자평이 지금은 말하면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가 업무를 보는 책상 위에 앉은 겁니다. 이 후궁이 개판인 거야. 그리고 4월에는 태자궁에서 암탉이
태자궁의 암탉이면 누구를 말하는 거죠? 태자비죠, 태자비. 태자비가 참새하고 교미를 했다는 거야. 이 말은 불륜을 저지른 거지. 태자비가. 그 의자왕 때 개판이었던 겁니다. 나라 꼬라지가. 근데 이 의자왕이, 그러니까 659년도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에 앞서서 2년 전에 의자왕이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요. 서기 657년에 의자왕의 서자. 와, 왕자들 엄청났네. 41명을 자평으로 삼고, 야, 그러니까 장관직을 다 준 거야. 41명을 자평으로 삼고,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각각 시급을 주었다. 땅을 준 겁니다. 어떤 지역들을. 비슷하지 않습니까? 담로하고 22개의 담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특수한 행정구역의 명칭. 근데 왕의 자제나 어떤 친인척들한테 땅을 준 거야, 선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담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백제가 중국 땅을 다스리는 어떤 지역의 명칭이 아니라, 담로라는 것은 무령왕이 어떤 고구려에 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피냄새를 제거하고자 만든, 도입한 어떤 그 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